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월간 최적 1월호입니다. 1월 초에 올릴까 하다가 D-300 D3 격응 원래 D3 격응은 D-30일 때 선생님이 격하게 응원한다 하면서 쓰는 문구인데, 일단 올해는 300일부터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수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고1, 고2는 뭐야 나는 수능 준비 당장 안 하는데, 당연히 고1, 고2 제자들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담고 있는 게 제목이 이러다 보니 또 고1, 고2 제자들은 뭐 우리를 위한 영상은 왜 안 찍어주시지 할까봐 미리 제목부터 고1, 고2도 격하게 응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1, 고2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은 요즘 뭐 하고 있냐? 그냥 뭐 가끔씩 그 지인들이 연락을 해서 요새 잘 지내냐, 뭐 아니면 뭐 하면서 지내냐라고 할 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운동하고요, 인강 촬영하고요, 뭐 현강. 선생님 뭐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음악을 들으십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선생님이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선생님보다 훨씬 더 독서 애호가들, 그러니까 책에 미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 책 좀 읽는다 라고 말하기 힘든 것, 그건 솔직한 심정이고, 시간이 있으면 항상 더 읽어볼 생각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한데, 요즘은 뭐 그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실용서 중심으로 많이 좀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소설에 손이 가기 시작해서 이걸 놓기가 힘들 정도로 야, 그 이야기의 힘이 대단하다. 근데 여기는 독서와 음악 감상은 선생님이 하루에 책을 보는 시간을 빼놓기도 하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에게도 조언을 하고 싶은 게, 루틴 모두가 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루틴대로 돌아가는 게 뭐 좋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험생들은 짜여져 있는 이 틀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이쪽을 오히려 강조하고 싶어요. 리듬도 중요합니다. 리듬. 그러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뭐 매일 일어나는 시간, 뭐 잠에 드는 시간 정해져 있죠. 뭐 학원을 가든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 뭐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이 정해져 있는 루틴은 어찌 보면 편하기도 하고 안정감도 있고 한데 좀 뻔하기도 하다 보니 이게 좀 심심한 듯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쭉 하루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리듬을 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약간 양념 비슷하게 뭐 책을 그래도 조금 몇 페이지 더 읽어보고, 뭐 음악은 뭐 당연히 선생님은 음악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듣고 싶어서 듣는 거 말고 당연히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있긴 하지만 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뭐 최근에 선생님 밴드에서 신곡 들어갔습니다. 신곡. 그러다 보면 계속 그걸 들으면서 뭐 가사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이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계속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 곡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운동, 뭐 그 다음에 뭐 공부, 뭐 문제풀이, 뭐 혹은 뭐 인강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선생님은 촬영하지만 그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뭔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강 촬영하기 전, 뭐 혹은 현강에서 강의 시작 전에 입장곡이 있거든요. 입장곡. 꼭 항상 물어봐요.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은 어떤 음악을 들어요? 입장곡이 뭐 몇 곡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듣기 시작하면 그냥 끌어오른다 정도가 아니라, 자, 이제 내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인, 뭐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힘이 나기도 하죠. 뭐 에너지가 솟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 입장곡을 선생님을 위해 그 밴드가 만들어 준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 밴드는 뭐 선생님을 위해 만들어 준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걸 들으면 착각이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뿜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만 짜지 마시고 하루에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달에 리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양념 같은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300일을 버틸 거예요. 300일 그러면 정말 멀어 보이죠? 선생님이 최근에 특히나 정법 현강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국회 파트였습니다.
이미 그 내용을 들은 친구들은 알 겁니다. 국회 정기회가 9월 1일 날 열리고 그 다음 12월 9일까지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정기회 시작 전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게 뭐 영상이 됐든 뭐 아니면 뭐 강의에서든. 그러면 여러분은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걸 딱 듣자마자 한 8월 중순, 8월 말 정도 되면 자 다음 주에 정기회가 시작이야. 그럼 막 소름이 돋는 거, 소름이.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여러분 8월 중순 정도면 100일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에이 뭐 200일 뭐 시간 충분하지. 시간은 충분합니다만 그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특히나 현역들, 재학생들은 3월달이 땡 시작하면 학교 일정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휩쓸립니다. 2월 중순에 재수학원 들어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가다 보면 생각처럼 이게 잘 안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공부할 건 많은데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 계획의 이행률, 뭐 하루에 내가 목표했던 것에 한 60%, 50%밖에 못했네?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고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러지 않도록 미리 좀 몸도 만들어 두시고요. 정신 건강도 그냥저냥 멘탈을 챙기겠다. 피지컬을 챙기겠다. 라고 각오한다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걸 하겠다 정도는 계획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1등급을 받겠다. 여러분 1등급 받겠다는 게 어떻게 계획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목표이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2026년 그것도 첫 월간 최적 1월호에서 선생님이 계속 공부해라 하다 보면 또 참 힘 빠지기도 하니까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해보죠. 선생님도요.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제자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벌써 1월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번개 모임을 그냥 말 그대로 번개 모임을 기획을 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응시 적자들과 함께 저녁도 먹었고요. 그 다음 연극도 관람했습니다. 참 세상이 퍽퍽해지다 보니 이렇게 선생님 얼굴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우리 제자들과 우리 조교 둘 같이 13명이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걸 또 사진으로 보여주려면 한 명 한 명한테 이 이미지, 영상에 요 사진이 실려도 좋은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히 물어보면 허락을 해주겠지만 혹시 모를 그런 초상권 이게 뭐 세상이 퍽퍽해졌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또 권리이기도 하니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선생님만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참 그전에는요 적자 워너비 파티라고 해서 연극 보고 저녁 먹는 이때 100명씩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못 나눠서 좀 소규모의 번개 모임을 여러 번 때리자 해서 1차 번개 모임을 가졌는데 야 그마저도 참 이게 한 명당 5분 10분 정도밖에 얘기를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던 건 수능 어떻게 치렀냐, 뭐 점수 이런 걸 묻기보다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하고 있냐 요즘. 당연히 뭐 제자들도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겠죠. 근데 선생님의 답은 항상 똑같다고요.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냥 운동하고 뭐 강의하고 그다음 뭐 교재 개발하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 강의 듣고 뭐 좋은 성적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의 캐스트를 보다 보니 작년 한 해 2025년에 다달이 살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디 편찮으신가 그러다가 실제로 보니까 좀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다 뭐 그 얘기를 듣고 본인도 이제 수능 끝나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선생님 솔직히 운동 못한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운동하면서 선생님이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는 로스쿨이 목표다 하는 친구랑은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 친구는 현장 수강생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앞자리에서 열심히 진짜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불타는 열정으로 공부했던 친구가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친구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 공부를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잘 해낼 것 같은데
막상 나중에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너는 그냥 단순하게 법 공부가 좋아서 혹은 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 큰 매력과 흥미를 느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직업이 된다는 건 법조인의 직업, 특히나 변호사가 된다는 건 이제는 변호사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어떻게 팔아야 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있는가? 이것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길래 그 친구는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못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리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겠다. 뭐 실제로 선생님한테 뭐 조언을 구한다고 선생님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연결시켜주면 좋으냐? 선생님 연구실 출신 실제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아니면 실제 변호사 자격을 따거나 뭐 아니면 다양한 진로로 나간 친구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연구실이 뭐 한두에 된 연구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조교 출신들 혹은 현직 조교임에도 로스쿨을 다니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과 연결을 해서 선배 적자로서의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 이것도 진짜 선생님만 나와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거는 연극이 실제로 끝났을 때 여기 이제 배우님들이에요. 배우님 5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야 퍽퍽하네요. 진짜 다 이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연극을 보면서 또 재밌게 봤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연극은 영화랑 감성이 아주 다릅니다. 선생님도 공연장에서 이런 소규모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연마다 달라. 또 얼마만큼 준비됐는지에 따라서 또 공연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기도 하고 관객들의 반응과 이 밴드의 합이 어떻게 잘 맞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참 선생님 연극 보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많은 감동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를 떠올려 보면 야 아찔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사를 까먹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연극을 진행하다 보면 참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물 흘러가듯이 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에는 우리 배우님들 따로 이렇게 네. 자 어쨌거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있는 배우님과 선생님이 이제 둘이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 표정이 컨트롤이 안 됐나 봐요. 너무 해맑은 표정을 지으니까 그날 같이 봤던 제자들이 선생님 저는 영상에서 선생님의 이런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랬니? 좀 민망하구나 했던 기억도 있는데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수능 이후에 번개 모임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머릿속에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죠. 뭐 제자들과 등산도 가고 싶고 뭐 아니면 산책도 하고 싶고 서점에서도 만나고 싶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인플루언서를 또 초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은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 수능 잘 봤어가 아니고요. 그거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수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넌 뭐가 좋아?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좀 힘내서 300일을 꽉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300일 남은 시점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300일은 그냥 단순하게 하룻밤 뭐 이렇게 쭉 세다 보면 어느덧 그냥 수능이 와 있겠지 정도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 시작점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자 300일 남았다. 오늘이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시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 뭐 운동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운동할 때 신는 거라기보다는 뭐 아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좀 해본 친구들은 참 그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뭐 이런 뭐 특수한 운동화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발편한 거 신고 헬스장이 됐든 어딘가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했던 것 뿐이죠. 요즘 보면 다양한 그 기능성 운동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러닝화도 진짜 발의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뭐 그 사람의 뭐 운동 습관, 뭐 러닝 습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운동화, 러닝화들이 많은 것처럼 이게 스쿼트화거든요. 스쿼트화를 신고
밖을 나다닐 수는 없어. 이걸 신고 나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할 때 그때 뭐 벨트를 찰 때도 있죠. 이 스쿼트화를 신게 되면 딱 여기에 실제로 이 끈을 동여 맬 때 당겨가지고 딱 맬 때 약간의 느낌이 비장해지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또 뭐 무거운 걸 많이 들 만큼의 체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너님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이고 응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걸 맬 때 이제 내가 무거운 걸 들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야만 사고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의에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나 개념 때도 선생님이 사고방지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에게 있어 2027학년도 대수능 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안타깝고도 가장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아찔한 사고는요. 틀리는 겁니다. 문제를 틀리는 거라고요. 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문제를 틀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사인이 있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수험장, 그 고사장에 들어가서 의자에 어떻게 앉는가, 그 다음에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뭐 스킬러, FM 적용해서 문제를 잘 풀자. 근데 그냥 잘 풀자가 아니라 20문제를 하나하나씩 쪼개서 고1, 고2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 때 그냥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다 풀리겠구나가 아니라 주의할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발끈을 동여 맬 때부터 어떤 의미를 계속 부여해야 됩니다. 난 이제 무거운 걸 들 거야. 자칫 잘못하다가 허리를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앉았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로. 너무 무거운 걸 들다 보면. 자, 그리하여 선생님이 2027 전체 커리큘럼 보여드릴 때도 미칠 준비 되었나? 2027이니까 이칠 준비 되었나? 그러면서 선생님 전체 그 페이지에 보면 최저과 1등급으로 업. 여러분 1등급은 누가 정해준다? 그러니까 1등급으로 뽑힌다? 이런 느낌보다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등급이 될 만한 여러분의 자격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문제풀이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학교 시험도 똑같아요. 뭐 통합사회를 공부하든 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든 아니면 지금 고3 올라가면서 정치여법과 사회문화를 학교 시험 대비로 공부하는 친구들 어찌됐든 간에 모든 시험은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시험은 그 시험 자체로 어렵습니다. 배우는 과목 자체가 뭐 금방 배우겠네. 이런 과목들 간에 감성적인 차이가 분명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정법은 양이 많고 뭐 내용이 뭐 시작부터 어렵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는 그냥 쉽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건 아니죠. 사회문화 시험은 어려운 거고요. 항상 얘기하죠.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이고 누가 뭐래도 평가원은 평가원입니다. 학교 시험도 학교 시험 나름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험에서 평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분명 못 살게 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분이 할 건 엄청 많아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공부해야 돼. 그 다음 문제도 풀어야 돼.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도 강의 도중에 계속 말씀드리죠. 야, 이거 잘 해야 돼. 계속 이거 스킬러 잘 정리해야 돼. FM대로 문제 풀어야 해.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강의 때,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간의 힐링을 받아요. 근데 선생님은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해야 한다는 말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양반은 참 강의 도중에서 왜 저렇게 우리를 다그치나, 왜 우리한테 이것저것 해라라고만 말을 할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표현 자체에 할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 아니냐? 이 멋진 말은 최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대철학자가 이미 했던 이야기고요. 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수험 생활에 쓰는 표현은 원래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아닌데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는 그 칸트의 문장을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좀 각색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한테 할 때도 나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난 할 수 있어를 전제로 깐 말이다.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수능 대비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뭐 정법 3문에서 개념완성 코어 3문은 이미 완강이 됐고 정법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강 버전은 뭐 아주 지금 물 흘러가듯이 부드럽게 잘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올해 기출어람 1월 말에 개강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 개강 약속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강의 촬영 기획부터 해서 교재가 슬슬 마무리 단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어람의 교재는 나중에 뭐 책을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나열했다 정도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좋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기출문제 주제 앞에 스킬러와 그 다음 FM 그걸 딱딱딱 잘라 넣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출어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최근 출제 트렌드를 우리는 어떻게 정복하고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게임 특강도 뭐 3월달 4월달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1월 후지만 2월, 3월, 4월까지 어쨌거나 현강 버전, 뭐 그다음 통계 게임, 사회문화 기준, 뭐 그다음에 또 선거 게임, 뭐 정치화법 기준해서 게임 특강까지 4월 초중반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6월 모의 평가를 대비할 때 5월달에 가서 약정 공략 특강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그냥 차근차근 정도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올려드리는 걸 그 주에 혹은 뭐 그 다음 주 정도에 소화를 해주시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점점 조금 더 여러분에게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그 다음 학교 시험 대비로 뭐 10끝 정법, 3문은 뭐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요. 10끝 완자 사회와 문화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지금 단권 노트가 이미 입고가 됐으니까 10끝이라는 교재, 아니죠. 완자라는 교재만 가지고도 강의를 듣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단권 노트도 필요한 친구들은 입고 완료됐으니까 뭐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냥 그 전에 있던 사회문화 여러분 선배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고2다 라고 한다면 선배들이 봤던 사회문화 단권 노트를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교육과정에 맞게 재편집한 정도가 아니라 추가해야 될 부분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사회와 문화 단권 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끝 완자 통합사회와 뭐 이미 완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왜 물음표냐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치, 그 다음 법과사회 왜 이 강의가 없냐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생님도 이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선생님 혼자서만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고 왜냐면 우리 연구실의 자원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선생님도 바빠진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우리 연구실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물음표는 여러분한테 야, 너 이 강의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에서 정치와 법과 사회 강의를 하는 게 온당한가? 이게 괜찮은 건가? 끊임없이 의문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이게 수요 예측이 전혀 안 되거든요. 수요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필요합니다라고 댓글에 또 적어주면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래고사 작년에 또 참 많은 친구들이 큰 도움 받았다 했던 이 원래고사를 올해는 진짜 뭐 원래는 이게 3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작년에 언제더라? 9월 달까지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3월, 6월, 9월 모의평가 대비 한 3번 정도의 원래고사를 미리 좀 여유있게 약속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3월 학력평가 대비로 3월 중순,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대비로 5월 말, 그 다음 9월 모의평가 대비로 8월 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69잖아요. 369. 기억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달 치르다 보니까 좀 진행되는 학원이 적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3월, 6월, 9월에 하면서 좀 진행하는 학원을 늘려볼까 하는 기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화력, 대구 선생님 와주세요. 정말 이거 부산도 가보고 싶고 뭐 광주도 가보고 싶고 대구며 뭐 대전이며 참 정말 욕심만 내 욕심만 많아져가지고. 왜냐면 선생님이 실제로 최근에 경험해 본 건 지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우리 인강을 활용하고 있는 건지를 그냥 단순하게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야, 이거는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메가스터디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 정도가 아니라 뭐 실력 향상뿐만 아니고 우리 연구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방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연구실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자, 2026년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을 빛내줄 신규 조교 대거 충원. 그래서 이거 이 교육하는 장면이 작년밖에 요 영상이 없어가지고, 영상이랍니다.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걸 못 찍어가지고 깜빡하고, 다음에 또 혹시라도 누가 찍은 조교가 있으면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는 정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규 조교들이 들어왔는데, 신규 조교만 뭐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통합사회팀을 본격 가동하면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고2 혹은 뭐 고1 친구들은 내 수능 통합사회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학교 시험 정도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통합사회는 우리 연구실이 맛집이다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교재를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교재는 미리 선생님이 그냥 던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냥 여러분이 풀세트의 교재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풀세트라 함은 그냥 개념 완성 정도가 아니고요. 그 개념이 요약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법의 6권 세트에 맞춰서 풀세트의 통합사회 책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작할 때 자, 우리 이렇게 준비했어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야, 장난해 지금? 네. 더 말씀드리진 않겠고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이미 통계게임, 선거게임, 적자생존 모의고사 교재 개발은 이미 시작되었고, 통계게임은 마무리 단계, 선거게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미 좋은 책은 있죠. 우리가 뭐 한 해 두 해 이 선거게임의 강의와 교재를 제작했던 건 아니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선거만이 킬러 주제가 아니라는 거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선거게임이지만 어차피 정부 형태 분석도 선거의 결과가 그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 선거 문제는 개념 원리 중심으로, 그 다음 정부 형태 분석에서 계산 문제가 살짝 들어가거나 모형이 복잡해지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선거 게임에 선거 문제만을 풀기 위한,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정부 형태 분석까지를 넣자 해서 어찌 보면 라스트 댄스 아닙니까? 정법 마지막 회지만 아예 교재를 갈아엎자. 이것도 짠해지네요. 선생님 그냥 하던 대로 마지막 해만 잘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거게임에 또 심혈을 기울인 이 한 권의 책과 강의를 정리하면 가장 어려운 정부 형태 분석과 선거 문제를 함께 마칠 수 있도록, 당연히 문제는 분리되거나 아니 뭐 세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리된다 하더라도 두 문제까지 욕심을 내보자. 통계게임은 세 문제를 욕심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재를 다 뒤엎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거게임을 2월 달에 촬영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강의와 교재를 좀 더 손을 본다면 한 3월 정도까지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자생존 모의고사야 뭐 원래 우리 항상 이 시기에 개발을 시작했었거든요. 기출어람 얘기했지만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서 스킬러 FM을 적용해서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고 정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럴 거였으면 솔직히 개념 완성에 있는 큐뱅크의 문제풀이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걸 기출어람이라는 책과 또 강의를,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스트 댄스로서 마지막 교육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만 쓸 수 있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재까지 만드시냐. 수능이 여러분 입장에선 정말 괴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미리 또 기출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보자. 좋습니다. 선생님이 참 바쁘다는 것의 방증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핑계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1월 1일 날 자,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제자들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글을 매해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심적으로 막 뭐 찍어야 될 강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 보니 벌써 이 영상이 나오는 D-300까지 와버렸습니다. 참 마음의 여유가 없게 지내고 있구나.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뭔가 우리 제자들한테 새해 인사를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움이 있어서 늦었지만 아주 크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고 항상 건강하길. 선생님이 여기다가 항상 많이를 2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많이 복을 정말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복을 드리는 거 아니지만 이 복은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복을 퍼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냐? 모르죠. 수능 1등급 만점 이게 복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누가 1등급과 만점을 퍼줍니까? 여러분이 다 챙겨 가셔야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건강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 잠도 잘 자기 위한 노력, 물도 뭐 자주 마셔야 되고. 지금 이 겨울에 춥고 건조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피부로 느끼는데. 그러면 이 건조한 과정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당연히 건강, 겨울철 건강은요, 코 건강과 목 건강이다라고 선생님이 믿거든요. 선생님도 최근에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 관리를 잘할까?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여러분 물 마실 때 정말 겨울에는요. 선생님도 찬물 좋아하는데 찬물을 의도적으로 안 먹습니다. 따뜻한 물 마시고 계속 목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강의하는 사람 아닌데 목 관리 잘해야 될까요? 그럼요. 강의를 여러분은 듣잖아요. 목을 많이 안 쓰죠. 선생님처럼 막 뭐 노래하거나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 관리가 안 됐을 때 감기가 옵니다. 그러려면 습도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이 고봉밥이라고 하는 표현 아십니까? 고봉밥. 밥을 이만큼 쌓아서 주는 것처럼 선생님의 월간 초적 시리즈는 최소가 한 30분 정도인데 오늘 보니까 한 32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선생님은 강의에 집중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좀 개인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의 도중에 하는 게 참 선생님 입장에서는 스타일에 안 맞기도 하고 강의는 강의 내용으로 꽉 채우고 그리고 또 문제풀이의 방법으로 꽉 채웠으면 한다는 선생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월간 초적 시리즈에 녹여내고 있으니까요. 월간 초적 2월호에서도 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마음에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초적이었습니다.